자, SNS 마케팅을 할 때 사진이나 동영상 마케팅으로 제일 유명한 게 바로 인스타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활용해서 오늘서부터 이제 한동안 또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스토리나 해시태그를 이용해서 지속적인 노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게 인스타그램이다 보면 되겠고, 인스타그램은 PC보다는 모바일 위주예요. 그래서 모바일에서 인스타그램을 활용하시면서 브랜딩을 하고, PC도 간혹 이제 활용을 하실 건데, 뭐 댓글이나 좋아요 같은 걸 남길 때는 아무래도 PC가 좀 더 편하니까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은 175페이지 참고할게요. 글보다는 이미지가 더 눈에 띄는 그런 형태예요. 자, 옆에는 제 인스타그램 화면을 잠시 띄워놨는데요. 여기는 이제 논산이라는 그 지역의 인스타그램이에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사진이 먼저 보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점점점점 보여요? 얘는 옆으로 이렇게 넘기면 옆으로 이렇게 넘겨가면서 사진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5-6 이렇게 돼 있죠? 그럼 6장의 사진을 이렇게 올려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니까 하트, 그리고 말풍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종이 비행기 이런 게 그려져 있고 이런 표시가 있죠? 밑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넷플릭스 드라마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세스트장이 점점점. 자, 이렇게 인스타그램은 사진이나 동영상이 더 위주가 되는 SNS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이 사진이 이쁘거나 동영상이 잘 찍혀져 있을 때는 사람들이 관심이 좀 가겠죠. 그러면 이렇게 더보기를 눌러서 또 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내용이 더 보이는 형태고, 일반적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이 더 앞으로 보이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인스타그램은 감성의 도구이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잘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얘가 좋아요가 69개가 있는데요. 밑에 보니까 논산시, 온빛 자연휴양림, 드라마 세트장, 넷플릭스 이렇게 적혀 있죠. 요게 해시태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시태그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돼서 보이기 때문에 일단 눈길을 끄는 용도로도 쓸 수는 있지만 보통 이거는 검색 때문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손바닥 표시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글만 적으면 너무 삭막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손바닥이라든지 조그마한 어떤 그림과 같은 이모지를 활용해서 꾸미고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댓글이 6개가 달려 있네요. 제가 이걸 누르면 여기 이제 댓글 달려져 있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언제 썼나 봤더니 3시간 전에 쓴 거네요. 논산에서. 그죠? 자, 요런 화면도 보시면 어때요? 화면에서 반짝반짝 이렇게 보이니까 아무래도 그냥 사진보단 좀 더 눈에 띄죠. 요거는 지금 뭐냐면 광고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광고를 해서 넣었기 때문에 신청하기를 누르면 그 해당 폼으로 넘어가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밑에 보니까 리터치가 무제한이라고 점점 뭐 이러면서 내한테 딱 맞는 눈썹 찾아드립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궁금한 사람은 더보기를 눌러보게 되죠. 이런 식으로 펼쳐서 보게끔 가급적이면 내용의 한두 줄 안에서는 그 내용을 좀 함축성으로 담는, 사람들이 더 뒤에 내용을 궁금해할 만한 그런 내용의 글을 적어주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자, 요런 게 인스타그램의 화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시태그의 노출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관심 분야의 공감대 형성이 잘 이루어지는데요. 제가 만약 온빛 자연휴양림이라고 검색을 한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드라마 세트장으로 할까? 드라마 세트장으로 검색한다라고 했을 때 누군가는 아마 검색 버튼을 누르게 돼요. 그리고 요 위에 검색에다가 아까 뭐였죠? 드라마 촬영장이었나요? 드라마 촬영 세트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검색을 해보면 아까 그 해시태그가 들어가 있었던 게시글들이 또 보이게 되거든요. 이런 형태로 들어가서 찾아보게 되는 게 바로 인스타그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시태그의 노출이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인스타그램이고, 또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배포가 굉장히 용이한데요. 예를 들어 내가 간략하게 어떤 내용을
사람들한테, 즉 팔로워들한테 알리고 싶을 때 스토리를 활용합니다. 스토리는 이렇게 위쪽에 이렇게 표시가 돼서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스토리는 내 팔로워들에게 24시간 동안만 노출이 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스토리를 올렸을 때는 이렇게 상단에, 제일 상단에 동그랗게 프로필 형태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서 쉽게 볼 수 있게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누르면 이 내용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나오죠. 그쵸? 그래서 간단한 나의 어떤 일상을 알리고 싶다든지 아니면 내 팔로워들한테 어떤 내용들을 좀 알려서 설명하고 싶을 때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스토리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토리 중에 잘 올라간, 마음에 드는 스토리는 하이라이트로 빼서 프로필 창에다 꺼내 놓을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제 프로필 화면인데요. 여기 뭐 일상이라고 한 하이라이트를 눌러보면 일상에 넣었었던 그런 스토리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릴스를 이용해서 짧은 동영상의 경우는 홍보를 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 이 버튼이 릴스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간단하게 어떤 릴스로 어떤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때 활용할 수가 있고 릴스에도 해시태그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이제 관심 갖는 사람들이 그 릴스의 내용을 보고 뭐 좋아요를 한다든지 유용한 정보면 저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은 요즘은 릴스타그램이라고 할 정도로 릴스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릴스를 만드는 1등 공신 어플이 바로 캡컷이고요. 그래서 아마 릴스 만들 때 한번 캡컷으로 만들어 보시면 되게 매력적인 영상을 만들어 올릴 수가 있을 거예요. 해시태그 노출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아까 얘기했고 인스타그램의 개인 계정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다면 인스타그램의 프로페셔널 계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인스타그램의 프로페셔널 계정은 상업용 계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할 때 이 계정에 찾아온 사람이 바로 연락을 할 수 있게 통화를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계정에 대해 몇 명이나 들어왔나 이런 인사이트를 보는 대시보드를 넣어 놓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건 이제 프로페셔널 계정이고 개인 계정의 경우는 그런 게 없죠. 그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쭉 살펴보았고요. 자, 이번엔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한번 쭉 소개를 해볼 건데요. 177페이지를 봐주세요. 인스타그램의 화면 구성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집 모양 버튼, 여기를 홈이라고 하는데요. 이 홈은 나와 친구의 게시물을 확인할 때 누르는 곳이에요. 인스타그램에는 팔로우라는 관계가 있는데요. 친구라는 개념보다는 팔로워는 나를 따르는 자, 팔로잉이라고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의 계정을 좋아요를 해서 받아보는 거, 이런 걸 이제 팔로잉이라고 해요. 어쨌든 내가 만약에 다른 계정에 어떤 정보를 받아보겠다라고 해서 팔로우 신청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게시글을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 있는 집 모양 뉴스피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주로 이제 내 친구들 또는 광고가 이렇게 보이는 란입니다. 그래서 뭐 YJ 스토리에서 뭐 자기 이렇게 찍은 어떤 사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가능하고요. 만약에 동영상의 경우는 오토플레이가 돼서 바로 재생이 돼서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눈길을 끌 때 좀 더 눈길이 가겠죠. 그쵸? 자, 여기 지금 옆에 보면 여기 인스타그램이라고 적혀 있는 그런 로고가 있고요. 그 옆에 보면 하트가 있어요. 이 하트는 뭐냐면 알림이에요. 그래서 내가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활동을 할 때 요 하트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누가 어떤 글을 남겼고
누가 내 릴스를 좋아요를 했고 누가 나를 팔로우를 했고 누가 어떤 사진을 좋아요를 했는지 그리고 댓글에 대한 답글을 남긴 것들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게 바로 알림이라는 메뉴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 여기에서 댓글에 답글을 남기고 싶다면 여기 이제 답글을 적어서 네, 이런 식으로 답글을 간단하게 남겨주는 것도 괜찮아요. 자, 이런 게 이제 간단히 말하면 여기 있는 알림. 그 다음 요거는 뭐냐면요. 종이 비행기가 메신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누르면 이렇게 메신저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떠 있는 건 현재 접속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 팔로워 중에 접속이 되어 있는 사람들과 같이 뭐 얘기를 나눈다든지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건 제가 이제 대화창에 얘기 나눴던 경우 만약 이분하고 얘기 나눴던 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저랑 이제 얘기 나눴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죠. 간단히 메신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건 이제 영상으로 통화를 할 때 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얘네들은 스토리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스토리라는 거는 아까 그 내 팔로워들이 만약에 자기의 어떤 일상에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스토리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스토리는 24시간 정도만 보여지고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출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잠시 나의 어떤 근황 같은 걸 알리고자 할 때도 활용하시기 괜찮은 게 스토리라고 보시면 돼요. 내 스토리에 올렸던 내용 중에 계속해서 남겨놓고 싶은 내용은 어차피 보관이라는 곳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하이라이트로 빼서 가져올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손자분 올렸네요. 그죠? 자, 그리고 스토리를 이렇게 해당 게시된 스토리를 보게 되면은 덜 본 거는 이렇게 노랗게 빨갛게 이렇게 뭐랄까 테두리가 남아 있지만 다 본 스토리는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럼 제가 한번 화면을 당겨 볼게요. 화면을 이렇게 당겼다 놓으면은 이게 다시 이렇게 새로 고침이 되는데요. 화면이 빨리 안 바뀌네요. 줬죠. 그리고 내가 안 본 스토리들이 이렇게 앞쪽으로 다시 배치가 돼요. 그러면 이 스토리는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 앞에 있는 요 모양이 우리 프로필 사진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내 어떤 마케팅을 하겠다 라고 한다면 프로필 사진을 이렇게 어떤 로고 같은 거 또는 나를 알 수 있는 어떤 글씨를 써서 이렇게 올려놓고 스토리를 올리게 된다면 어느 정도 퍼스널 브랜딩을 하실 때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뉴스피드 공간이 되겠고 아까 요거는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요거는 뭐냐면 만약에 이 지금 제이펍 오피셜이라는 어떤 계정에서 지금 간단히 피드를 올린 건데 이 피드의 내용이 좋으면 여기 있는 그림을 2번 터치를 하면 이렇게 하트가 들어가고요. 하트를 풀어줄 거면 요거를 풀면 좋아요가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답변이 아니라 댓글.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글에다 댓글을 달고 싶을 땐 여기를 눌러서 이 댓글을 달아주는 게 가능하고요. 그 댓글은 다른 사람들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댓글 1개 달린 거 보이죠?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이 게시글이 좋아서 이 게시글을 내 친구한테 보내고 싶을 때 그게 이제 보내기예요. 그 다음 요거는 책갈피인데요.
만약 이 정보가 되게 좋은 정보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보관을 하고 싶은데 인스타그램은 휘발성이 있거든요. 만약에 제가 이걸 땡겨버리거나 하면은 점점 얘가 뒤로 밀려나면서 없어지게 될 거예요. 그럼 찾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이 게시물이 되게 유용한 정보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책갈피를 해서 제가 여기 컬렉션을 나눠놨어요. 예를 들어 정보라는 컬렉션에다 넣어놓으면 나중에 이거를 언제든지 찾아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서 보냐면 우리 프로필에 보면은 여기 석삼자가 더보기예요. 더보기에 여기 저장됨 보이죠? 여기 가면은 내가 저장해 놓은 그런 게시물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 아까 저장하는 거 보이죠? 이렇게 들어가서 요거를 다시 확인하는 게 가능하고 만약에 이거를 내가 다 봐서 이제 필요가 없다 라고 한다면 요 책갈피를 풀어버리면 다시 저장을 풀어주시는 게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게 일반적인 뉴스피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영상은 바로 오토플레이가 돼서 볼 수가 있어서 조금 더 눈에 띄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있는 집 모양 버튼은 다 설명드린 것 같고 그 옆에 있는 요 돋보기를 설명해 볼게요. 자, 이 돋보기는 뭐냐면 검색이에요. 그래서 친구나 여러 게시물을 검색할 때 누르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 앞에 보이는 얘네들은 뭐냐면 제가 이전에 검색을 했었던 것들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검색을 했었던 걸 보고 저의 취향을 얘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럼 뭐 이런 것들을 얘가 좀 좋아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걸 인스타그램이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띄워주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화면과 제 화면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요 위쪽에 보시면 검색이라는 부분이 보일 텐데요. 여기를 한번 터치해 볼까요? 그러면 내가 최근에 검색한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내가 찾을 것들을 여기다가 이제 검색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댕댕이라고 제가 쳐볼게요. 그러면 댕댕이들이 이렇게 검색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의 아이디를 안다. 그럼 그 아이디를 여기다 검색을 하면은 그 아이디 계정을 찾으실 수가 있고, 그쵸? 만약에 내가 어떤 그 계정의 소개 그 이름, 이게 기억이 나서 적으면 이런 식으로 해당 그 계정에 제가 이름을 이렇게 적었을 때 그 이름에 맞는 그 계정들을 찾는 것도 가능해요. 제가 이렇게 친절한 수정이라고 적었는데 이렇게 적었을 때 여기 이런 것들이 뜨는 이유는 제가 이름을 적을 때 친절한 수정쌤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만들었기 때문이거든요. 친절한 수정씨도 있네요. 자, 어찌됐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찾아질 수 있게 검색하는 검색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댕댕이 찾았으니까 댕댕이 마저 설명하자면 여기서 요 사람 모양 있죠? 이건 그냥 인기 검색이에요. 그리고 옆에 여기 사람으로 그려져 있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이름 부분에 댕댕이라는 게 적혀 있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 인스타그램을 누군가가 잘 찾아올 수 있도록, 즉 마케팅을 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요 이름 지으실 때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쳐서 들어올 키워드를 반드시 좀 적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요건 음악 찾는 거니까 넘어가고, 여기 옆에 보니까 샵 보이죠? 이게 이제 해시태그예요. 해시태그를 눌러보니까 이렇게 댕댕이라는 해시태그가 게시물이 보니까 1857만 개의 게시글이 있네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렸죠? 만약 이걸 눌러보면요. 여기 인기 게시물이 이렇게 보이고 필터를 눌러서 보면은 최근 인기 게시글을 이렇게 따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 게시물, 최근 인기 게시물과 인기 게시물을 우리가 보는 게 가능하더라 라는 거고
만약에 이 댕댕이라는 계정이 댕댕이라는 해시태그가 관심이 있는 해시태그라면 이 해시태그 자체를 팔로우를 해놓으면 댕댕이라는 해시태그를 쓴 게시글들이 나한테 도달이 돼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옆에 있는 이거는 장소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일컴퓨터학원이라고 적고 검색을 했을 때 여기 장소를 보고 싶다. 그럼 장소를 눌러보면 한일컴퓨터학원의 장소를 이렇게 찾아서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눌러보니까 제가 한일컴퓨터학원이라고 해서 해시태그를 달았었던, 장소 태그를 달았었던 게시글들이 이렇게 보이네요. 자, 검색란은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해시태그를 검색하거나 사람을 검색하거나 아니면은 그 장소에 대한 내용을 검색할 때 활용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리고 댕댕이라고만 쳤지만 보면 댕댕이, 댕댕이그램, 댕댕이들 다양한 이런 해시태그들이 나오죠. 근데 게시물이 보면 아까 댕댕이는 엄청 치열해요. 1857만 개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초기 계정이다. 그러니까는 만들어서 활용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계정이다 라고 한다면 이 많은 경쟁에서 치열하게 내가 상단에 유지가 되거나 인기 게시물로 뜰 확률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내가 마케팅을 할 때는 이런 큰 해시태그도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은 좀 작은 해시태그들 있죠. 뭐 댕댕이 페스티벌 요거는 보면 게시글이 5,000개 이상밖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런 거는 얘보다 경쟁이 훨씬 치열하지 않잖아요. 요런 내용들도 좀 적어서 이 게시글을 적은 사람들한테 그래도 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면 인스타그램에서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볼 수 있게 그렇게가 아마 가능하실 거다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중간에 있는 요 플러스 버튼은 뭐냐면요. 우리가 게시글을 올리거나 스토리를 올리거나 릴스를 만들 때 쓰시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만약 얘를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게시물 스토리 릴스 라이브 나오죠. 그래서 내가 게시글을 쓰실 때 누르는 버튼이므로 조금 있다가 보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옆에 있는 요 버튼은 릴스예요. 그래서 여기를 누르면 사람들이 올려놓은 릴스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아마 요즘 유행하는 그런 노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릴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찍어서 올릴 때 음악을 릴스에 있는 음악들을 가져다가 넣을 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릴스를 이용해서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릴스를 인스타그램에서 띄울 때는 저작권하고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음악에 대한 저작권과 크게 상관이 없도록 했기 때문에 일단 내가 그냥 마음에 드는 음악을 그냥 선택해서 뭐 유행하는 음악이더라도 바로 써도 돼요. 그러다 보니 이 릴스를 가지고 실제 연예인들이 되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게 특히나 이제 가수죠. 가수가 좀 대중들이 좀 따라하기 쉬울 만한 안무를 짜요. 왜 옛날에 그 싸이의 강남스타일도 보면 말춤 되게 따라하기 쉽다 보니까 여럿이서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노래를 어차피 릴스에서 올릴 수 있게 하다 보니까 예, 릴스를 누르셔서 그래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음악을 따라서 율동을 추는 릴스가 되게 유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챌린지라고 하죠. 그런 걸. 또 하나는 이제 뭐 되게 짧은 영상인데 릴스라는 게 보통 최대 90초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옛날엔 60초였지만 업데이트를 통해 90초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1분 30초 안에 내가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간단한 요리 레시피 이런 것들도 릴스로 많이 만들어서 올리고 있어요. 사람들은 광고보다는 당연히 정보를 좋아하거든요. 되게 좋은 정보라고 한다면 유용하다라고 생각해서 아까 보셨듯이 책갈피에 넣거나 좋아요를 누르거나 다른 사람한테 공유를 하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되게 좋은 정보를 담은 짧은 동영상, 즉 릴스를 만들어서 올리게 됐을 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분명히 저장을 할 거고 다른 사람한테 공유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뭐 어쨌든 댓글을 달거나 이런 작업들을 할 거예요. 그럼 어찌됐건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퍼져나가게 되는 거고 그 다른 사람도 그 정보를 보면 좋아요를 누르거나 아니면 또 다른 자기한테 또 관련된 이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퍼뜨리겠죠.
그러면서 릴스가 굉장히 많은 마케팅 역할을 하고 있는 요즘의 그런 트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릴스를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약간은 내가 어떤 뭐 신기한 거 또는 이 사람한테 되게 도움이 될 만한 거 이런 것들을 좀 컨셉을 잡아서 올려주시면 이거 하나만으로도 홍보가 꽤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블로그 글을 읽으려면 글이 많잖아요. 그럼 사실 읽다가 잘 안 보거든요. 특히 MZ세대들은 더해요. 얘네들은 제가 욕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아무래도 짧은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영상 같은 걸 더 좋아해요. 사진 뭐 아무래도 글이 많아서 더 읽는 거 이런 걸 좋아하기보단 짤막하게 보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요즘 사람들은 더 좋아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릴스가 굉장히 성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고요. 또 다른 데 보면 유튜브나 이런 데들은 저작권이라는 것 때문에 음악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 릴스는 음악들을 오히려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골라서 음악을 넣어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꽤 많이 활용하고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옆에 있는 이 부분은 계정이에요. 자, 계정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까 정보 들어와 있어서 네. 이게 이제 계정인데요. 자, 요거 보시면 요 위쪽에 제 계정의 주소 보이죠? 뒷발천사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 옆에 보면은 화살표 보여요? 여기 눌러볼게요. 짜르륵 제 계정들입니다. 예, 더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은 계정이 하나다 이게 아니라 내가 종류별로 내가 원하는 별로 계정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어떤 계정은 비공개 계정으로 해서 나만 이제 활용하는 계정 이런 것도 그러니까 나의 어떤 앨범 용도로도 쓰실 수가 있는 거고 소통을 위한 일반적인 개인 계정을 쓰시는 경우도 가능할 거고요. 아니면은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업에 관련된 내용들을 담는 이런 계정들로 나눠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을 얘를 또 로그인하고 얘를 또 로그인하고 이렇게 로그인이 좀 번잡한 게 아니라 내가 로그인을 바꾸고 싶으면 얘 그냥 눌러가지고 들어가시면 바로 계정이 전환이 돼서 바로 활성화가 된 상태로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런 표시가 뭐냐면 새로운 내용이 더 있는 건데요. 만약 앨리스 111이라는 데 보니까 팔로워가 6명이 늘었다고 하네요. 왜? 자,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죠. 사실 제가 뭘 올린 건 없는데 아마 누군가가 팔로우를 하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보시는 그런 계정은 전환이 가능하더라. 그죠? 다시 제 계정으로 갈게요. 자, 그리고 여기 얘랑 비슷한 버튼 있죠? 얘는 뭘까요? 게시글 만드는 거, 릴스 만드는 거. 여길 눌렀을 땐 이렇게 떠요. 릴스 게시물, 스토리, 하이라이트, 라이브 방송까지 가능한 만들기고 얘랑은 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옆에 있는 요거는 더보기. 그죠? 아까 설명드렸지만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해 볼게요. 자, 요거는 프로필 사진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인스타그램 만들 때 이쁜 프로필 사진 있으시면 집어넣으셨을 건데요. 프로필 사진은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마음에 드는 사진이 아니면 나중에 또 넣을 수도 있고 언제든지 바꾸는 게 가능하더라. 요 옆에는 이제 게시물인데요. 제가 인스타그램에 요 계정으로 올린 게시물이 아마 762개의 게시글이 있나 봐요. 뭐 릴스나 뭐 이런 걸 통틀어서 아마 게시글을 보신다라고 보면 되겠고 여기 옆에 팔로워랑 팔로잉은 아까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팔로워라는 관계는요. 나를 따르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계정에 관심을 갖고 내 계정을 정보를 받아보겠다고 신청하신 분들이 팔로워예요. 그럼 팔로잉이라는 건 뭐냐면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의 계정을 봤을 때 이 계정이 유용하다,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해서 팔로우를 했다면 그게 이제 팔로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우리 소개글인데요. 요 위쪽에 있는 요 줄은 제가 이름으로 적어서 넣은 거예요. 근데 뭐 제 이름을 딱 적지 않고요. 여기는 이제 내 별명이라든지 아니면은 내 사업에 활용될 만한 그런 키워드들을 넣어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건 이제 소개글인데 소개글을 그냥 적으면 좀 삭막하니까 이렇게 조그만한 이모지를 넣으니까 훨씬 삭막하지 않죠? 요거는 해시태그. 여기를 누르면 한해 컴퓨터에 대한 그런 해시태그를 다 볼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시태그를 넣어도 되고, 요건 뭐냐면 언급이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 디팔천사에 한일 넘버원이라는 계정을 언급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여기를 누르면 제 계정으로 이렇게 또 넘어가져서 보이겠죠. 이렇게 보이는 게 바로 언급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선 페이스북이 다른 계정하고는 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일반적으로 피드에다가 글을 올릴 때 다른 계정에서는 하이퍼링크를 연결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이 안에서 URL을 적어도 하이퍼링크가 연결이 되지는 않아요. 그걸 연결하는 곳이 단 요 프로필 창에 웹사이트라는 요 공간 하나만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러 가지 다른 곳으로 넘어가게 그렇게 하고 싶을 때 이 부분에다가 웹사이트를 여러 개 연결해서 띄워주는 멀티 링크인 링크플라이라든지 이런 어플을 활용해서 링크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유튜브 가기를 누르면 유튜브로 가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다른 SNS 채널로 넘어가게 또는 전화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게 가능한 게 링크플라이 또는 링크트리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얘네들은 하이라이트예요. 하이라이트는 내가 스토리에 올렸던 것들을 모아서 다시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하이라이트라고 하거든요. 네, 참고해 주시고, 여기 밑에 있는 것들은 제가 올려놨던 게시글들인데 일단 여기 보면은 앞정이 꽂혀 있죠. 이거는 뭐냐면 상단 고정 게시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제가 올렸었던 그 게시글이 보이는데 다른 게시글들보다 앞쪽에 보이게 해야겠다. 그러면 3개까지 이렇게 상단 고정 게시글을 연결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릴스를 뜻해요. 이런 표시들은.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네모난 표시는 뭐냐면 이거는 사진 여러 장이 올려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건 사진 한 장짜리. 그리고 눌러보면은 내가 그날 적었던 게시글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쭉 살펴보고 있고요. 요게 이제 피드 내용들을 쭉 보는 거라면 요 옆에 얘는 릴스만. 그래서 내가 올려놨던 릴스만 볼 때 여기 보면 이런 표시들이 뭐냐면 재생수예요. 그러면 이 릴스가 많이 재생이 된 거는 다른 사람들도 되게 많이 봤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릴스를 사람들이 얼마나 봤나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고, 이 사람 모양은 뭐냐면 내가 태그된 게시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내가 예를 들어 친구랑 만약에 놀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걸 친구가 자신의 인스타에 올렸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때 이렇게 사람들에다가 태그를 걸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저를 이렇게 태그를 걸었기 때문에 내가 태그된 게시글에 제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여기 더보기 좀만 더 설명하고 그러고 나서 일단 제가 마케팅하는 부분들 조금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 속삼자를 눌렀을 때 개인정보를 설정하는 메뉴가 있어서 내가 알림이나 이용 시간 등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내 활동을 보면은 내가 인스타그램에서 얼마나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관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스토리인데요. 제가 스토리를 올린 것들이 여기 보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용하다 생각하는 스토리는 얘를 선택해서 하이라이트로 빼놓는 게 가능한 거죠.
그럼 제가 하이라이트에 빼놨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일상에다 빼놨으니까 이렇게 눌러보면 요 끝에 지금 그 하이라이트 빼놓은 게 들어가요. 그런 형식으로 되는 게 하이라이트다 라고 보시면 돼요. 친한 친구는 인스타그램에서 내가 팔로우를 한 사람들 중에서도 그 좀 특별한 사람 있잖아요. 내 진짜 찐친들. 그런 사람들을 친한 친구 목록에 넣어놓게 된다면 스토리를 올릴 때 그 사람들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스토리를 올릴 수도 있고, 예, 그렇게 들어가는 게 친한 친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정에 대해서는 쭉 한번 훑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따가는 요 프로필을 우리가 편집해서 올리는 그런 부분서부터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요 윗부분에 보면은 계정 보이시죠? 여기를 누르면 계정 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계정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개인 계정과 그리고 내가 마케팅을 하고자 하는 계정을 좀 분리를 해주셨으면 해요. 예를 들어 내가 옷가게 옷을 좀 선전하겠다라고 한다면 개인 계정은 그냥 개인 일상 계정으로 운영을 하시고요. 하나 계정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새 계정 만들기 하시고 계정 사용자 이름을 설정해서 만드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한일 해서 이렇게 적으니까 한일이 똑같은 이름이 있나 봐요. 그래서 얘가 추천을 해주네요. 한일 020, 뭐 5201, 뭐 한일 799 쭉 추천해 주는데 있으면 적는 거죠. 없으면 그냥 내가 적으면 돼요.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보면은 계정이 가능하면 이렇게 체크 표시가 나와요. 그러고 다음을 누르면 사용자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한일 말고 뭘 넣을까? 나중에 바꿀 수 있으니까 편하게 지으시고 다음 누를게요. 그 다음 이제 비밀번호를 만들게 나와요. 역시 비밀번호는 6자 이상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잠시 비밀번호랑 화면을 잠깐 가릴게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이제 인스타그램 계정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입 완료를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새로운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더 추가하고자 한다면 여기 추가를 누르시면 되고, 아니다 난 그냥 이거 원래 계정에 덧붙여서 쓰겠다 라고 하면 가입 완료를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일단 가입 완료 할게요. 이렇게 하면 등록 중 하면서 계정이 따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통 꼭 그런 건 아닌데 상업용 계정들은 오피셜이라는 걸 저희에다 더 붙이기는 하더라고요. 그거는 마음대로 하시고, 그러면 이제 페이스북 추천받기 나오죠. 이건 아는 사람을 계정센터에서 찾을 거냐, 안 할 거면 건너뛰기. 친구 팔로우 안 할 거니까 건너뛰기. 프로필 사진을 넣으래요. 그러면 사진 추가해서 마음에 드는 사진 넣으면 돼요. 자, 사진 추가 해서 라이브러리에 선택. 그럼 이제 게시판 내 갤러리에서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사진, 뭐 제가 찍었던 꽃 사진으로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체크를 하시면 프로필 사진이 이쁘게 들어가요. 이 사진 또한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므로 편하게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이 사진을 게시물로 공유하진 않을 거니까 저는 요건 체크는 풀게요. 다음. 그러면 이번에는 사람 찾아보기가 뜨는 거고, 여기 떠 있는 얘네들은 공식 계정이거나 인기 계정들이 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굳이 이거를 추천을 해서 받을 필요는 없으므로 화살표를 눌러서 넘어가겠습니다. 끝. 계정 만들기 참 쉽죠. 이렇게 계정을 만드시면은 계정이 끝났어요. 이 회원님을 위한 추천은 제 다른 이제 계정이나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추천으로 뜨는 거고요. 이거는 팔로우를 하시거나 그냥 두셔도 상관은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프로필 창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계정이 만들어져 있는 게 보이죠? 자, 계정 얼른 만들어 주세요. 아니면 계정이 기존에 있으신 분은 여기서부터 이제 같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소개글 같은 거 이제 적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중간에 보면 프로필 편집이라는 이 버튼 보이시죠? 이 버튼을 눌러서 보시면 아바타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이 아바타를 만들어서 내가 아바타로 프로필 사진을 써도 되지만 굳이 안 하겠다 그러면 나중에 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름하고 가려져 있는데 사용자 이름, 소개, 그리고 링크 추가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한번 이름부터 지어보죠. 자, 이 이름은 여러분들이 이름이나 별명 또는 비즈니스 이름 등의 여러분들의 알려진 이름을 이용해서 찾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거고, 이름의 경우는 언제든 바꿀 수는 있지만 14일 안에 2번만 변경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지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거를 만약 한일몰 스토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면 한일몰 스토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얘가 가리고 있어서 사용자 이름 또한 언제든지 선택해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소개도 여기다 그냥 적어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소개글은 좀 더 매끄럽게 적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우리가 뭐라고 적을지 사실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단 계정들 프로필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는 그와 좀 본따서 좀 비슷하게 만드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가급적이면 이 소개글이나 아니면 요 이름 부분에는 키워드가 들어가도록 해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야 검색했을 때 나오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글만 적는 것보다 이모지를 넣는 걸 추천드리는데, 글만 적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삭막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모지를 추가해서 넣게 되면은 그래도 되게 예뻐 보이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모지를 중간중간 추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링크 추가하는 곳인데, 링크는 외부 링크를 추가할 수 있는 게 이 프로필창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물론 좀 더 설명드리자면 스토리에도 나중에 스티커로 링크를 연결할 수는 있지만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피드에다가는 링크를 못 넣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스토리를 활용해서 프로필을 활용해서 우리가 유입을 끌어올 그런 채널을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채널이 블로그 그리고 페이스북 그렇게가 있죠. 그러면 일단은 블로그로 연결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요 URL에 블로그 URL을 적고 제목에 뭐 블로그 이런 식으로 적어서 체크를 하시면 될 텐데, 블로그 URL 주소 기억하세요? 조용합니다. 자, 그렇죠. 사실 적으려고 하면 어떻게 스펠링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렇게 줄일게요. 저희 네이버 블로그 어플 깔았잖아요. 이 어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프로필 창 있죠? 프로필. 여기서 요거 보여요? 요게 공유잖아요. 그래서 얘를 눌러서 URL 복사를 하시면 돼요. 그럼 URL이 일단 복사가 됐을 거고, 이거를 여기 석삼자 거꾸로 세워놓은 거, 요거. 얘를 눌러요. 그래서 아까 인스타 창으로 와서 이 URL을 꾹 눌러서 여기다 붙여주면 되죠. 제목에다가 예를 들어 뭐 블로그 이렇게 적어서 체크하시면 외부 링크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외부 링크는 하나 또는 이렇게 두 개까지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하나가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를 체크하시면은 일단 개인 계정의 프로필 편집이 완료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세팅해 보세요. 자, 게시글을 올릴 때는 여기 프로필 창에서는 위에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표시가 있고요. 프로필 창이 아니더라도 여기 중간에 보면은 플러스 표시 있죠. 그래서 저는 요거를 활용할게요. 중간에 플러스 표시를 한번 눌러 주실래요? 그러면 이렇게 게시물, 스토리, 릴스, 라이브 중에 골라서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은 게시물을 쓸 것이므로 게시물이 지금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밑에 있는 이 갤러리 사진 중에서 지금 내가 올리고자 하는 사진을 선택을 해 보세요. 마음에 드는 사진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한 장만 선택하실 때는 한 장만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지만 여러 장을 올릴 수도 있어요. 만약 여러 장을 올릴 거라면 요 옆에 이런 표시 보여요? 요거는 우리가 여러 장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릴 때 누르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요걸 누르면 최대 10장까지 선택해서 한 게시물에 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나는 한 장만 올리겠다 하면은 한 장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선택하셨나요? 저는 일단은 한 장만 선택을 할게요. 게시물 올린 건 언제든 삭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골라주시고요. 선택하셨어요, 이제? 여러 장 하실 분은 요 옆에 눌러서 선택하시면 되고, 인스타그램은 보통 사진을 내가 가로 사진을 넣든 세로 사진을 넣든 1대1로 잘려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일단 보는데 난 세로 사진 그대로 다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면은 요 옆에 요 표시. 얘는 이제 세로 사진이면 세로 사진, 가로 사진, 가로 사진 다 잘리지 않고 보이는 대신에 양 옆에가 좀 이렇게 공간이 생겨서 추천을 하질 않아요. 근데 혹시 나는 전체가 다 들어가야 된다 하시는 분은 이렇게 하시고, 아니면 그냥 기본이 1대1로 잘리는 사진이니까 이렇게 두시면 돼요. 자, 게시물 사진 일단 고르셨죠? 그러면 옆에 화살표를 눌러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필터예요. 그래서 사진에다가 어떤 효과를 줄 때 이제 필터 효과를 설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필터 효과가 있고 그 중에 마음에 드는 필터 효과가 있으면 누르시면 돼요. 아니면 나는 원래 사진이 더 좋다 그러면 그냥 노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수정은 얘가 이제 조금 우리가 회전을 해야 된다든지 밝기를 조정해야 된다든지 할 때 설정할 수 있는 메뉴예요. 그래서 조정을 누르면 얘를 우리가 손가락으로 확대를 시키거나 축소를 할 수도 있고, 요 옆에 바가 뭐냐면 여기는 이렇게 회전이에요. 그래서 내가 삐뚤게 찍힌 사진을 이렇게 회전해서 내가 원하는 배치로 맞춰주시는 것도 돼요. 요건 뭐냐면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도 되겠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마음에 들게 됐으면 완료. 그 외에 이제 밝기나 대비 구조 등을 바꿀 수 있게 돼 있는 건데 굳이 설정 안 하실 거면 그냥 두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밝기나 대비가 좀 어두워서 조절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눌러서 이제 밝기를 조정을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했다면 이렇게 저는 배치하고 싶거든요. 그럼 옆에 있는 요 화살표를 또 누를게요. 그러면 요렇게 뜹니다. 아이고, 요거 아니고 여기 요렇게 떠요. 새 게시물. 요 문구 입력에다가는 이제 내가 적을 게시글 하고 태그를 적는 거예요. 게시글은 얘가 나무고아원이라는 하남의 그 공간이었거든요. 하남 유아숲 뭐 간단하게 제가 적었는데 여기 제가 적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해시태그를 이렇게 좀 디자인을 좀 꾸며주면 좀 이뻐 보이기는 해서 이모지를 추천은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적지 마시고 이 밑에 이제 내가 만약에 해시태그를 달아준다면 누군가가 검색했을 때 나오기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사람 태그는 이게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갔을 때 이 사람을 찍고 그 친구를 언급해서 연결하는 거고요. 위치 추가는 내가 이 장소를 태그를 남기고 싶을 때 위치 추가를 하시는 거예요. 콜라보 게시물이라는 게 요즘 최근에 나오긴 했는데 요거는 뭐냐면 내가 만약 패션에 대한 게시글을 올린다면 오늘 OOTD 이런 걸 선택해서 올려놓으면 오늘 OOTD라고 되어 있는 콜라보에 내 게시물들이 뜨기 때문에 유입에서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겠죠?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인스타 계정이 다양하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 게시글을 올릴 때 다른 인스타 계정에도 같이 올릴 수가 있고요. 또 페이스북과 인스타는 결론적으로 한 회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공유해서 내가 페이스북에 다른 계정과 연결이 되어 있는 계정에 같이 게시글이 올라가게도 해주실 수가 있어요. 뭐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은 새 게시물 간단하게 내용을 적어서 여기 체크까지만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체크를 누르게 되면은 게시물이 올라가서 게시가 되어질 겁니다. 이렇게요. 제가 글을 적은 게 한 3줄 정도 적었는데 이렇게 2줄 정도가 보이고 나머진 더보기로 가려져 있죠? 눌러서 보면 이렇게 펼쳐서 볼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인스타그램의 게시물 구조예요. 이 계정을 우리가 검색을 해서 찾아서 친구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거 말고 일단 만드는 걸 보여드리느라고 제가 이걸 들어간 거니까 제 원래 계정으로 가서 볼게요. 지금 요 계정을 만약 검색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여기 이제 검색을 눌러서 검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 계정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데요. 일단 프로필 창 화면을 잠시 터치해 주시고요. 화면을 좀 캡처를 해 볼게요. 자, 전원 버튼하고 음량 아래쪽 버튼을 동시에 꾹. 그러면 화면 캡처가 됐겠죠. 이거를 우리가 공유할 거니까 여기 점 3개짜리 눌러서 공유해서 저희 톡방에 좀 올려주세요. 돋보기 누르시고 검색을 하시면 돼요. 그냥 요 아이디 그대로 치면 돼요. SSUNH SSUHE13.
이렇게 치시면 그 계정이 바로 찾아집니다. 아니면 요 이름을 쳐도 되는데 수가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요거는 계정 아이디를 쳐서 들어가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가서 팔로우 신청해 볼게요. 그럼 팔로워가 하나 더 늘었죠. 그쵸? 팔로우는 승인을 받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팔로잉을 하면은, 그러니까 팔로우를 누르면 이 사람 계정을 그냥 받아보겠다, 즐겨찾기 한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승인을 하거나 이런 관계는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이건 뭐 제 계정이니까 여기 한번 또 찾아가 볼게요. 제가 그냥 진이라고 쳐볼 거예요, 이번엔. 자, 이렇게 진이라고 쳐서 보면은 진이가 엄청 많아요. 사람 중에서 진이를 찾겠다. 이 사람을 눌러보잖아요. 그래도 엄청 많아요. 그 중에 그래도 처음에 나왔네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계정을 눌러서 찾아 들어가셔도 돼요. 근데 진이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만약 그런 경우는 여기 있는 아이디를 쳐가지고 검색을 해서 찾아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이미 이분은 저를 팔로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 좀 다르게 뜨죠. 마팔로우라고 뜨죠. 그리고 제가 마팔로우를 이제 누르면 이분의 팔로워가 하나가 증가가 돼요. 왜냐면 저도 이 계정에 뭐가 게시물 올라오는 걸 받아보겠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팔로워 관계가 이렇게 성립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엔 세 번째, 요거 가려져 가지고 제가 다시 올리라고 했었거든요. 요걸로 볼게요. 그럼 여기서 이거 이름 안 고쳤었네요. 제가 성함을 적어보면 나올까요? 일단 조남 적어봤을 땐 여기 뜨네요. 그죠? 아까 사과대추대장 적었던 것 같은데 이름이 안 고쳐졌어요. 이거 이따 고칠게요. 어쨌든 아이디를 적으셔도 되고요. 아이디 한번 적어서 보여드릴까요? 응? 834579인데 내가 잘못 쳤구나. 네, 이렇게 나오면 이걸 눌러서 마찬가지로 팔로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팔로잉 관계가 됐고 팔로워가 1 증가됐죠. 그리고 한 분은 지금 아이디를 알려주셨는데 아이디 한번 찾아서 또 볼게요. 제유 오타가 났나? 뭐 하나가 빠졌나 본데? 선인장이요? 검색한 거에 맨 첫 번째. 요거요? 아, 이거라고요? 아, 네네. 아, 이게 선인장 그림이었구나. 아, 그 말씀이셨구나. 네, 여기 보면은 누구님이 팔로우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분을 제가 팔로워를 했어요. 그쵸? 그럼 저랑 이제 맞팔로우 관계잖아요. 이분은 아까 저를 팔로우 하셨고 저도 저를 팔로우 했고, 그럼 내가 아는 사람이죠. 내가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을 팔로우 했다라고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좀 더 찾기가 쉽네요. 그죠? 자, 팔로우 또 누를게요. 그럼 여기 팔로워가 1 증가된 것도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제가 팔로우를 한번 증가해 봤고요. 제가 잠깐 홈탭으로 가서 좀 볼 건데, 이 홈탭에 보면은 이 하트 잠깐만 제가 눌러서 볼게요. 그러면 누가 팔로우를 하기 시작했다든지 요런 지금 어떤 상황 이런 것들도 여기 알림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제 뉴스피드에 보시면은 제가 팔로우로 해놓은 사람이 어떤 사진을 올렸고 어떤 게시글을 올렸는지에 대한 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진만 올리셨네요? 내용 안 적으셨네요? 그죠? 여기 보니까 AA834579님이
올린 게시글도 보여요. 앵초꽃입니다. 토종 앵초꽃이며 라고 적혀 있는데 옆으로 이렇게 넘기니까 이렇게 사진도 보이고 사진이라는 동영상도 보이네요. 더보기 하면은 이렇게 펼쳐서 보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게시글에는 좋아요를 누르거나 2번 터치하면 이렇게 좋아요가 돼요. 서로 간에 좋아요도 눌러보고 댓글 적을 거면 여기 댓글도 적어보고 한번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갈게요. 지금 보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팔로우한 사람이야. 이분이 먼저 팔로우를 해주신 거예요. 나도 이분과 팔로우하고 싶으면 팔로잉으로 바뀌었죠. 서로 이름을 그리고 이분도 팔로우, 이분도 팔로우. 네, 그럼 다 이제 팔로우 일이 됐네요. 또 다음에도 팔로우 할때 또 다시 새로 읽어야지. 네, 그렇죠. 만약에 어떤 분을 지금 찾아서 팔로우를 하실 거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여기 검색. 그래서 그분 그 아이디를 검색하거나 이름을 검색해서 찾아서 팔로우를 하시는 거예요. 찾아서. 근데 이거 갖다가 지금 카톡으로 예를 들어 지금 이걸 카톡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애하고서한테 보낸다 이래 합니다. 이걸 카톡으로 그러니까 인스타 요거 보낸 거를 여기 보면은 링크 복사가 있어요. 링크를 복사해서 카톡에다 붙이는 거고 또는 아니면 공유하는 거. 공유를 누르면 뭔가 더 되니까. 편하긴 하는 거겠지. 그래서 메시지를 보내. 카톡으로 아니 가서 메시지를 보내. 메시지를 보내실 거예요. 그거를 메시지로 수신이고 하는 연락처 전화번호. 네. 적어서 보내시면 완료하시면 보내드리긴 해요. 근데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그 주소가 가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받았을 때 이게 뭐야 이러고 안 누르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보내가면 이제 실제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걸 누르면은 인스타 확인 누르면 인스타가 이제 프로그램 인스타에 넘어가지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메시지 보내서 메시지 내려서 네, 메시지 열어서 공유해서 보낼 수가 있구나. 다른 질문 없으시면 이제 진짜 끝.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선생님.